안녕하세요. 꽤 괜찮은 아저씨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. 배호TV 오늘은 모닝 토크쇼를요, 오징어 게임 2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오징어 게임이 뭔지 아시죠? 저같이 이제 그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요, 어렸을 적에 그냥 그 텔레비도 없고 또 라디오도 없던 시절 그냥 동네 골목에서 행했던 그런 그 재밌는 놀이예요. 여러분, 이 얘기 들어보시면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연식일 거고요. 사방치기, 자치기, 말뚝박기, 오징어 게임, 말타기, 다마치기. 다마가 뭐야? 다마치기가 뭐야? 하는 분들은 좀 젊은이들이고요. 우리 같이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아직도 그 당시에 일본 그 용어가 살아 있어가지고 다마가 이제 구슬이잖아요. 동그란 구슬, 구슬치기를 갖다 다마치기라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숨바꼭질 할 때도 전부 때 이렇게 이제 가리고 있다가 찾으러 간다 하고서 이제 하면은 술래 아는 사람이 몰래 숨었다가 그 전봇대에 손을 대면서 야도 그러잖아요.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 도착했다, 내가 이겼어, 이런 뜻이거든요. 이 일본 말을 왜 또 이 시간에 얘기하나 모르겠네요.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순수한 우리 한국적인 게임,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그 뭐랄까 소박한 놀이를요, 전 세계로 히트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OTT 영화.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영화는요, 동시에 전 세계를 보게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영화 매니아들이 그냥 환장하고 본 거예요. 작년, 재작년, 한 3년 다 됐어요.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로 그냥 확 휩쓸었습니다. 너무너무 재밌다고. 왜? 순수한 게임이고, 또, 누구나, 사람은 한꺼번에 456억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. 여러분, 게임 해가지고 456억 준다고 하면은, 이기면은, 여러분 도전할까요? 안 할까요? 저요? 죽음을 무릅쓰고, 거기는 사람 죽여요. 미리 이제 그 게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씁니다. 죽여도 괜찮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그 게임에 참가를 해요. 그래서 오징어 원이 이정재가 기훈으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456번으로 들어갔는데 1등을 했어요. 맨 마지막까지. 참 재밌었습니다. 저는 사실 좀 시나리오를 좀 건드려 본 사람인데 기발한 아이디어예요.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이제 이번에는 시나리오까지 썼는데 참 뭐라고 할까,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. 영화라는 것은 100분짜리 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사실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. 일종의 글쎄 사이언스 픽션, 그 공상과학 영화 내지는 좀 특별한 세상에 없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낸 감독이 황동혁 감독이에요. 1편에서 이정재가 그 기훈으로 나오는데 아주 연기를 잘해가지고 또 뭐 세계적인 그 뭐 영화에도 출연하고 뭐 광고도 막 디리다 벌고 막 그랬어요. 하여튼 영화 하나 히트 치면은 배우서부터 또 감독 내지는 모든 영화인들이 그냥 들뜨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게 한 오징어 게임, 그걸 제작하는데 벌써 3년 가까이 걸렸어요. 오징어 2를. 사실 이정재라는 배우는 여러분 또 이제 연식이 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정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?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분은 자유당 시대 때 정치 깡패 이승만 밑에서 경기도 여주 출신이었고요. 이정재가 정치 깡패로 돼가지고 4.19가 나오자마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그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정치 깡패. 당시 내무부 장관도 사형도 당했고 이랬지만 이정재 하면 우리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때 그 추억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여기 영화배우 이정재는 뭐 부드럽고 또 매끄럽고 연기 잘하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.
네, 시즌2는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기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게임에 참가하는 그런 내용인데, 이 기훈, 이정재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라고 있어요. 1편에 없었던 이병헌이 치열한 대결,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예요. 이 게임도 역시 456명이 도전합니다. 이 도전한 사람 중에는요,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대에 붙은 사람들이겠죠. 다 나같이 가난한 화가도 있을는지 모르겠고요. 또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유튜버 333번도 있고요. 명기라는 사람, 부침성 좋고 아주 넉살 좋은 388번 대호, 강하늘 역할이죠. 아픈 딸을 위해서 치료비가 꼭 필요한 246번 경석,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에 돈이 필요한 트랜스젠더 120번. 하여튼 기구한 운명이죠. 기구한 운명. 뭐 456억을 준다니까 뭐 그냥 뭐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. 456명이 오징어 게임 2에서도 다시 나옵니다. 참 얘기만 들어도 기발하고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? 한국인의 머리가 세계적인 그런 우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. IQ 높기로 세계적인 참 1, 2, 3등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, 이 오징어 게임도 그런 그 우수한 머리의 사람들, 또 훌륭한 미술, 또 훌륭한 시나리오, 훌륭한 영상, 아주 놀라운 정도로 실력이 발달해가지고 할리우드가 한국인을 지금 무서워한다잖아요. 한국 영화에 그냥 겁을 먹고 있다잖아요. 전 세계가 한국인의 K문화, K컬처라고 그러죠. K팝, K푸드 먹는 거, 그 다음에 K. 요즘엔 노벨,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한국인이 휩쓰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글로벌 시대에서 그냥 휩쓸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, 오징어 게임 2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전 세계적으로 다시 시작할 건데 12월 26일 날 개봉을 한다는데, 그 넷플릭스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저는 가입을 아직 안 됐는데 가입을 해서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은 영화광이고요. 영화에 대해서 남다른 그 뭐라 그럴까 애정 내지는 깊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영화가 개봉이 되면 항상 영화 리뷰를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보고, 또 영화에 대한 참 아주 뜻깊은, 다른 사람들이 영화평론가들이 하지 않은 그런 독특한 평론을 하고 있는데, 이번 오징어 게임 2에서도요, 아주 소박한 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눈이 확 띄게 만든 참 그 황동혁 감독의 능력 내지는 그 시스템, 스탭들의 놀라운 실력들에 대해서 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스포일러, 그러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재미가 없고요. 아직까지 참 그 홍보 영상밖에 안 나온 상태, 홍보 영상이 3가지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데, 그것만 가지고서 영화를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1편으로 봐서 더 재미있거나 더 놀랍거나 더 신비로운 게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시끄럽고요.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소박한 서민들 아닙니까? 이런 작은 행복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.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. 유튜브에서 정치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보게 되고요. 그러면 또 속이 상하고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반면에 아름다운 음악이나 이런 그 OTT 화면에 펼쳐지는 오징어 게임 2를 보고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징어 게임 2 12월 26일 날 개봉된다는데 미리 제가 살짝 이야기해봤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, 옛날에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에 마켓나의 황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70mm예요 영화가. 대한극장에서 상영을 했었는데, 그 영화를 보면 어떤가 하면은 그 아리조나나 아이오와 내지는 네바다 주 같은 데서 아리조나 주 같은 데서 그냥 그 계곡 있잖아요. 그 계곡에서 황금이 가득 있답니다. 그걸 가지러 출발하는데 신비의 전설에 의해서 찾아가는데, 거기에 보면은
12명인가 11명인가 나와요. 근데 거기에 목사님도 나오는데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뭐하러 마켓나의 황금을 찾으러 갑니까? 그럴까? 저는 그 돈을 가져와서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신의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러 갑니다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자기 아픈 딸을 위해서 참 병원비를, 또 어떤 사람은 내 생전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확 바꿔보러 갑니다 하면서 12명이 그 마켓나의 황금을 찾아서 가는데, 영화가 엄청 스케일이 커요. 70mm니까. 근데 마침 현장에 도착했어요. 뭐 인디안들의 습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서 그 마켓나의 계곡에 도착해 가는데, 전부 다 햇빛이 비치니까 전부 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이 가득합니다.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. 영화의 클라이막스죠. 지진이 벌어집니다. 지진이. 그 황금 덩어리 계곡이 무너지기 시작해요. 그 황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숨을 건져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? 말을 타고 막 도망쳐 나옵니다. 그 중에서 딱 한 명, 그 한 명이 주머니 속에 먼지 같은 거, 황금 같은 게 막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거 하나 건진 거예요. 다른 사람 다 하나도 못 건졌는데. 그래서 마켓나의 황금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심하게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, 또 456명이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꿈 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스스로 한번 빠져보자 이거죠. 매주 로또 당첨돼 가지고 팔자 고치는 사람 있잖아요. 오늘 뉴스에 보니까 44억이라는 돈을 아직도 안 찾아간 사람이 있다네. 한 달 있으면 그 사람 못 찾고 그냥 국고에 귀속이 된대요. 44억이. 자기가 로또를 샀는데도 그걸 못 찾고 있는 사람은 무슨, 어떤 사람일까요? 내가 혹시 그런 거 있나? 난 로또 사가지고 확인 안 해본 건 없어요. 어쨌든 여러분, 이정재 주연의, 이병헌 주연의 오징어 게임 2가 12월 26일 날 상영이 된다는데, 여러분 새해 2025년에는요 황금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로또를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빌딩을 차지하거나 여러분의 운명에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